허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수많은 연애 경험자로서. 저요? 네. 저는 연애 경험은 정말 이번 시간은 내부자들의 상담소 노답 No. 노 내답 Yes. 시간입니다. 아유, 합이 잘 맞았어요. 네. 아주. 예,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저희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지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입니다.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제가 먼저 안 하니까 네. 다들 안녕하세요. 허규영입니다. 네, 저는 특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. 특별한 뭐예요? 돋보이고 싶단 말이야. 아, 이거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죠? 네. 네, 아무튼 뭐 오늘 사연 준비된 사연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사연이 기니까 곧바로 시작을 해보죠. 네.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늘 사연을 담당해주시는 윤유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부자들의 선생님들. 우연히 이 팟캐스트를 알게 돼서 정주행 중인 28살 여성입니다.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두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정신과를 가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에 이 방송을 듣게 돼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 몇 달간 남자친구를 만났고 만나면서 너무 좋았는데 마음 한편으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. 그 사람의 과거 연애는 어땠을까? 과거 연애에서도 지금처럼 잘했을까? 나보다 전 여친을 더 좋아했을까? 등 자꾸 그의 과거가 궁금하고 저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. 초반에는 과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싫어하는 모습에 더 묻진 않았습니다만 남친이 대답해준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 혼자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이랬을까 저랬을까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게 남친을 만날 때도 그런 기분이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러다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힘드네요. 헤어짐 그 자체에 대한 슬픔도 컸지만 전 여친이랑 헤어졌을 땐 그렇게 붙잡았다면서 나랑 헤어지고는 그런 것조차 없다니 역시 나를 전 여친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미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전 여친들의 행복했을 전 연애들을 아직도 떠올리며 힘들어합니다. 저랑 헤어지고 그 전 여친에게 연락할 것만 같고 누구를 만난다 해도 모쏠이 아닌 이상의 과거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걸 자꾸 저 자신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나랑 말고는 아무랑도 그런 추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의 제 연애에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? 사연 잘 들어봤고요. 네. 좀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? 전에 이제 반대편 입장에 계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내 이성 친구가 계속 너무, 물어본다. 계속 나. 물어본다. 네. 그래서 그리고 가끔 저희 메일들에 이런 분명히 메일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.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네, 그거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헤어진 지 지금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분명히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사랑했다면 한 달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않나요? 네, 저도 누구나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연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맞아요. 네. 네. 죄송해요. 네. 네. 갑작스러운 공격 죄송합니다. 네. 네. 근데 어쨌든 좀 이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?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에 앞서서 연애를 할 때 상대 연애에 대해서 예전 연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랬던 경험들 있으세요? 동훈이가 되게 집착으로 유명했잖아요. 바로 반격. 네. 네. 뭐 좀 느낀 게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사연 읽으면서?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했는데 모두에게 그랬던 건 아니고요. 뭔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쨌든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. 이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상대가 있고 상대가 나한테 조금 더 호감이 큰 것 같다. 제가 뭐 항상 그런 것들을 쟀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제 뭔가 제가 열세에 있을 때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상대방은 그만큼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요런 이제 걔가 예전에는 어땠을까?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다 그랬는데 걔랑은 어땠을까? 이런 생각들을 좀 자꾸 하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. 저도 이 사연자분한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.
그렇지만 저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. 진짜 비교하면서 힘들 것 같아서 네, 아예 안 물어보고 약간 얘기하려고 하면 약간 커트하기도 해요. 그런데 어떤 만남에서는 원치도 않는데 자꾸만 얘기를 해서 네,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죠. 그래서 오늘 공감이 되네요. 그렇죠. 건드리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게 진짜 단순한 진리인 것 같거든요.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금단의 문인데 자꾸만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. 저도 뭐 웬만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면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괜히 안 좋은 생각만 들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자친구분하고. 근데 이제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이제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자꾸 이전 상대들하고 본인을 좀 비교해하면서 우울해했다라는 게 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남자친구의 태도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. 아까 허경 선생님이 자꾸 좀 이전 연애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과거의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. 근데 뭐 이 남자친구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는 사실은 없었어요.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건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반면에 나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아주 충분한 어떤 애정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. 사실은 이제 썸 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연애하면서도 이렇게 구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되게 선을 긋는 거죠. 그러면서 난 내 시간이 좀 필요해. 우리 일주일에 그냥 2번 정도만 보자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성 친구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나랑 연애하기 전에 이 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를 사귄 게 있잖아요. 그런 연애의 목적이 아니라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죠. 그런 애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요.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걔네 뭐 친구인데 뭐 어때? 신경 쓰지 마.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.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더 찌질해질까 봐 말은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은 점점점 커져서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경험담 잘 들었고요. 네. 제가 피해자였어요. 네. 허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수많은 연애 경험자로서. 저요? 네. 저는 연애 경험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. 네. 그래도 그 중에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자존감이 역시 이제 정신과에 맞는 키. 네. 자존감이 영향을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이분께서는 잘 만나고 있는 중에도 그 상대방의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내가 계속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시고 불안하셨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자존감이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분명히 굉장히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행복해져도 분명히 일이 잘 풀리고 있어도 아니야 나는 결국엔 불행해질 거야. 이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행복해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결국에는 안 좋아질 건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혼자일 때도 불안하고 혼자니까 그리고 누가 다가오면 또 불안하죠. 결국은 그분들이 떠나갈 거니까. 네, 이분에게도 결국은 그런 자신의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안 괜히 막 확인하고 싶잖아요. 그럴 것 같고 네, 그래서 너 뭔가 왠지 딴 거 있을 것 같고 있지 이런 식의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.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약간 독점 욕구가 있는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온전히 내 거여야만 한다. 과거에 그런 게 없어야만 한다. 그래서 뭐 이분의 과거 이제 뭐 형제 자매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좀 독점 욕을
온전한 사랑을 좀 받지 못했거나 받다가 뺏긴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. 네, 밀려난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게 불안하고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불안한 거지?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?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내가 막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?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곱씹는 거잖아요.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은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떠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떠날 것 같을 때 아,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또 떠나는구나.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나를 깎아먹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을 하잖아요.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요.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렇죠. 메일로 저희가 이 사연자분의 어떤 내막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전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어떻게 나와 연애를 하던 도중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나 몰래 사귀었다. 그럼 배신감이 뭐 어마어마할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배신을 당한 경험이라는 게 꼭 이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이 돼서 접하는 이별보다는 그 이전에 아동기 이런 어린 시절에 접한 이별이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들어요. 이거는 뭐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좀 썰을 풀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이제 상대 여성과 함께 집을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랑 이 딸이 이제 남겨져서 이제 크게 된 거죠. 당연히 그 생활은 뭐 행복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우울한 기억들로 가득했었는데 이 딸이 그래서 훌륭하게 어쨌든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. 근데 본인이 의식하지를 못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친구를 아버지랑 동일시를 하고 자기는 그 불행하게 남겨졌던 어머니하고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? 내가 또 버려져서 그런 불행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불안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약간 집착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 제한된 정보지만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유추를 해봤고요. 그럼 좀 이분에게 이런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? 네. 일단 저는 이분한테 지금의 이별하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전 여친은 붙잡았다는데 내가 그만큼 덜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나를 깎아내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. 앞에서도 이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헤어졌으니까 지금의 연애, 요 사연 보내주신 그 연애에서는 선을 좀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을 하지 말자. 물론 그게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려는 시도를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뭐 현재에 집중하시라는 그걸 연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과거의 연애는 뭐 앞으로 만날 분에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리고 만약 과거에 정말 그렇게 뜨거운 연애를 한 분이 내 새로운 남자친구다. 그러면은 사실 그럼 그런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위너라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런 좋은 사람을 내가 지금 잡고 있다. 내가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약간 반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저도 김지영 선생님, 지용이 형 말처럼 현재에 집중하라. 그러니까 순간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희우 생각이랑 약간은 달라요. 네, 지금 그냥 남자친구, 전 남자친구 생각 들면서 좀 힘든 감정 그냥 그것도 가혹하지만 네, 그냥 오롯이 집중하고 그냥 느껴보시고 그냥 들 수 있는 감정이라고 그냥 본인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런 감정들도 그냥 오롯이 받아들여야 나중에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감정이 들 때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네, 좋습니다. 저희가 드린 조언이 이 사연자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. 네, 댓글도요. 많이 부탁드립니다.